바른 번역 고전 명작 토머스 하디 단편집 중 상상에 사로잡힌 여인 5번째. 엘라는 편집자의 동생과 아는 사이였다. 다음날 아침 돌아가는 길에 집에 잠깐 들러달라고 편지를 쓰면서 트레이와 알고 지내고 싶으니 가능하면 같이 와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답장이 도착했다. 편집자의 동생과 친구 트레이가 남쪽으로 돌아가면서 초대를 받아들여 다음 주에 방문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엘라는 쾌활하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오고 있었다.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그녀는 황홀하게 성경 구절을 떠올렸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는데 거북의 노랫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손님이 머무를 숙소와 식사 대접 준비를 세밀하게 해야 했다. 엘라는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날을 기다렸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현관에서 편집자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는 5시경이었다. 엘라는 시인이었고, 자신을 시인이라고 생각했으므로 비싼 옷감으로 만든 유행하는 옷을 입고 지나치게 애를 써서 너무 멋지게 보이지 않도록 했다. 예술적이고 로맨틱한 성향이 있는 부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리스 가운과 약간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었다. 최근 런던에 갔을 때 본드가 양장점에서 구입한 옷이었다. 방문객이 손님 방으로 들어왔다. 엘라는 그의 뒤를 바라보았지만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다. 사랑의 신의 이름으로 로버트 트레이는 어디에 있는가? 죄송합니다. 화가가 인사말을 하고 나서 말했다. 트레이는 좀 이상한 친구예요. 마침일 부인. 오겠다고 했는데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먼지투성이 있거든요. 배낭을 메고 몇 킬로미터를 걸었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지 않았나요? 오지 않았어요. 사과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언제 그와 헤어졌나요? 아랫입술이 너무 떨려서 말소리가 트레몰로 연주가 됐다. 그녀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눈이 붓도록 울고 싶었다. 방금 저기 보이는 도로에서요. 뭐라고요? 저희 집 대문을 지났다고요? 네, 보기 좋은 대문이었습니다. 제가 본 대문 중에서 가장 멋진 현대식 대문이었죠. 우리가 대문에 도착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다음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 약간 우울해서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친구이지만 가끔 자신이 없고 우울해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시가 다소 관능적이고 격정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어제 발표된 비평에서 혹평을 받았어요. 우연히 여기서 보게 됐죠. 아마 읽으셨겠죠? 아니요.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생각할 가치도 없어요. 판매 부수를 좌지우지하는 편협한 구독자를 즐겁게 해주려고 쓴 기사일 뿐이에요. 하지만 기사를 읽고 화가 나더군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공정한 공격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혀 반박할 수 없고 기사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거짓말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트레이의 약점이죠. 사교계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바쁘게 살았더라면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을 텐데 오랫동안 혼자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모두 너무 최신식이고 부유해 보인다는 이유를 대더군요. 하지만 트레이가 알아야 해요. 공감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 주소로 편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던가요? 네, 했어요. 존 아이비라고. 아마 그때 여기를 방문하고 있던 당신의 친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아이비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했나요? 글쎄요, 아이비에게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의 시는요? 제가 아는 한 그의 시는 글쎄요. 로버트 트레이는 그녀의 집도 시도 작가에게도 관심이 없었다. 대화를 끝내자마자 그녀는 아이들 방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공연히 키스를 퍼부으며 감정에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얼마나 평범하게 생겼는지 깨닫자 갑자기 넌더리가 났다.
둔하고 순진한 풍경어 화가는 대화를 하면서 엘라가 원한 사람이 오로지 트레이이며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는 엘라의 남편과 어울리는 자리가 즐거운 듯했고 엘라의 남편도 그를 마음에 들어해서 집 근처를 모두 보여주느라 두 사람 모두 엘라의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화가는 이틀 후에 돌아갔고 아침에 혼자 위층에서 런던에서 배달된 신문을 훑어보던 엘라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다. 시인의 자살. 전도 유망한 서정 시인으로 몇 년간 평판이 좋았던 로버트 트레가 지난 토요일 솔렌트시 숙소에서 연발 권총으로 오른쪽 관자놀이를 쏘아 자살했다. 로버트 트레이는 최근 새로운 시집을 발표하여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은 독자들도 잘 알고 있다. 이름 모를 여인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제목의 시집은 대부분 열정적인 시로 채워져 있었는데 본란에서 감정 전반을 비범하게 관통했다고 이미 호평한 바 있다. 하지만 그의 시집은 심한 혹평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확실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글을 쓰는 책상에서 문제가 되는 기사가 발견되었으므로 그 기사가 자살의 원인이라고 추정된다. 혹평이 등장한 후 그는 다소 우울한 상태였다고 알려져 있다. 다음과 같은 편지가 포함된 사인 규명 보고서가 보도되어 있었다. 멀리 있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친구, 이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나는 주변을 보고 듣고 알게 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게 될 걸세. 내가 하는 행동이 타당하고 사리에 맞는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유를 설명해서 자네를 귀찮게 하지 않겠네. 내가 어머니나 누이 또는 나에게 상냥하게 헌신하는 여자친구의 축복을 받고 있다면 아마 삶을 지속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오랫동안 얻을 수 없는 존재를 갈망했다네. 찾아낼 수 없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녀가 나의 마지막 시집에 영감을 주었지. 수덕거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목 뒤에 숨어있는 실제 여인은 없고 상상 속의 여인뿐이네.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만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여인이지.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가지지 않아 나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이유로 어떤 여인도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걸세. 주인 아주머니께는 이런 불쾌함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 하지만 내가 이 방에 묵었다는 사실은 곧 잊혀지겠지. 모든 비용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돈이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있네. 로버트 트레. 엘라는 망한 자식 넋을 놓고 있다. 옆방으로 가서 침대 위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는 슬프고 혼란스러워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슬픔에 겨워 1시간 넘게 누워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입술에서 띄엄띄엄 말이 흘러나왔다. 그가 나를 알기만 했어도, 나를 알았다면, 내가 한 번만 그를 만났다면, 단 한 번만, 뜨거운 그 이마에 내 손을 얹고 키스하고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알려주었다면, 부끄러움과 비웃음으로 고통스럽더라도 그를 위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면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허락되지 않았어. 신은 질투의 신이야. 행복은 그와 나의 것이 아니었어.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제 그를 만날 수 없게 되었다.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도 그녀는 환상 속에서는 그가 보이는 것 같았다. 올 수도 있었지만 오지 않는 시간.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마음에 품었던 시간. 삶의 황량함에 대해.